최근에 상장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SCM 생명과학의 대표이사이신 이병건 박사님께서 세포치료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란 주제로 한 20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세포치료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제가 SCM 생명과학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미국에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포치료제 회사인데 그 코인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요. 밑에 보면 첨단 재생의료산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 있는 모든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 모임입니다. 현재 한 70개 정도 회사가 멤버로 들어와 있고요. 큰 회사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코롱 비롯해서 줄기세포, 면역세포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시즌 전에는 미국에 있는 익스프레션 제네틱스라는 회사, 유전자 치료하는 회사입니다. 그걸 대표를 했었고요. 녹십자 홀딩스 대표를 8년 하고 종군당 부회장 1년 하다가 2018년에 SCM 생명과학으로 옮겼습니다. 최근에 한 6년간은 제가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자, 세포치료제 그러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쪽과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원래 SCM 생명과학은 줄기세포로 시작을 했고요. 주로 면역계 질환과 뇌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줄기세포가 아직 글로벌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역세포 치료제 라인을 저희 파이프라인에 첨가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라이선스 인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아예 미국에 있는 회사와 이태리에 있는 회사를 하나씩 인수를 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는 고형암, 이태리에 있는 회사는 혈액암을 개발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할 때 가장 중점을 본 것이 여기 있는 미국의 글로벌 CGMP 시설입니다. 향후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분명히 오는 분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GMP 생산입니다. 이 분야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너의 밸류에이션이 심해서 생산에 대한 품질, 그게 굉장히 유니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국내 많은 바이오 벤처나 제약회사가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수준의 CGMP 시설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수를 해서 거기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CM 생명과학이 한 5개 정도의 임상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임상하는 것이 이식편대 숙주질환, 급성 췌장염,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임상 2B를 하는 것이 전이성 신장암, 이탈리아에서 임상 1상 진행인 것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SCM 생명과학은 2014년에 상장이 되어서 창립이 되어서 2015년에 시리즈 A를 70억 원, 시리즈 B를 2016년에 100억 원을 모았습니다. 제가 2018년 5월에 SCM에 조인한 이후에 시리즈 C에서 386억 원을 리치하고요.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국영제약사인 듀오파마로부터 55억 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듀오파마의 사회이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프렌들하게 들어간 거고요. 2019년 작년에는 한독에서 40억 원, 사는에서 20억 원 해서 총 501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서 그 돈으로 미국의 회사를 인수해 설립하고 올해는 이탈리아의 포뮬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파이프라인 확대 전략은 우리가 개발하는 줄기세포는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하고 다른 품목들, 면역 항암제라든지 뇌신경계 질환, 척수 손해성 실조증, 뇌졸중 이런 거는 우리가 라이선스 인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줄기세포 쪽에서는 현재 가장 빠른 게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입니다. 임상 2상 진행 중이고요. 급성 췌장염은 임상 2A, 아토피 피부염은 이번 11월이면 임상 1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그 다음에 간경변, 척수 손해성 실조증과 제1형 당뇨병은 우리가 라이선스 인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면역세포 쪽에는 미국의 코이면에서 하는 전이성 신장암, 미국에서 임상 2B,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하는 급성 림프구 백혈병 임상 1이 끝났습니다. 또 하나 볼만한 거는 여기 미국의 유타 대학과 같이 하는 조직공학을 이용한 셀 시트입니다. 현재는 저희는 이 줄기세포를 정맥주사를 합니다만은 셀 시트라는 거는 우리의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시트를 만듭니다. 패치처럼.
그래서 그거를 신장 섬유화증이나 자궁벽 섬유화증, 화상, 당뇨병성 족부궤양 같은 상처 부위에 바로 붙이는 그런 제형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줄기세포는 아직은 얼리라서 면역 항암제 쪽으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알다시피 CAR-T가 가장 대세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세포 치료제 쪽으로는 CAR-T 세포 치료제는 이태리에서는 알로제닉 CAR-CIK, 즉 사이토카인 인듀스트 킬러 셀로 임상을 진행 중이고, 고용암 쪽에서는 수지상 세포를 이용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임상 2B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전략은 이 해외 기업들의 M&A를 통한 사업 영역과 기업 가치 확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이민을 인수할 때 저희가 제넥신하고 같이 해서 SCM이 51%, 제넥신이 49%의 지분으로 미국에 있는 아르고스 세라피우틱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아르고스를 인수한 회사가 코이민인데, 코이민을 통해서 주식 수합으로 이탈리아의 차세대 카티 기업인 포뮬라를 합병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지배 구조를 보면은 SCM과 제넥신이 코이민을 처음에 100% 인수를 했고요. 올해 코이민의 주식을 23%를 주고 포뮬라를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 코이민의 프리밸류가 1억 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300만 불을 주고 포뮬라를 인수한 게 되고, SCM과 제넥신은 100%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77%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SCM의 지분 가치가 51%이기 때문에 이것이 39.2%가 되고, 이거를 1억 불 가치로 따지면 한 470억 원이 됩니다. 두 회사가 코이민을 인수하고 작년 2월에 인수해서 올해까지 들어간 돈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 공이 한 150억 정도를 넣어서 470억 원 정도의 밸류를 생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라이선스 아웃보다도 이렇게 M&A 해서도 충분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후년부터는 코임뮨이 자체적으로 임상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임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있고요. 4,600만 불, 한 550억 원의 시리즈 A를 코미트가 끝나서 이번 9월 중순이면은 클로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4,600만 불 중에는 900만 불은 해외에서 들어오고 3,700만 불은 우리가 국내에서 조달했습니다. 이태리의 기존 투자자들이 600만 불을 이미 투자를 했고, 나머지 한 300만 불이 들어오고요. 한국에서 3,700만 불이 코미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스트 밸류가 1억 4,600만 불, 한 1,750억 원의 가치가 되는 거고, 이 4,600만 불, 550억 원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미국에서 전이성 신장암과 이태리에서의 급성 백혈병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은 2023년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이 코이민의 엑시트 전략이 되겠습니다. 코이민을 인수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2019년 2월에 인수를 했는데, 인수 전의 회사는 아르고스 세라피우틱스입니다.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설립자는 랄프 스타인맨입니다. 수지상 세포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났습니다만 이렇게 인수를 했을 때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사를 쉽게 인수할 수 있던 것은 제가 2012년에 JP 모간에서 이 회사 사람들을 만났었고요. 제가 녹십자 있을 당시였죠. 2013년에 이 회사에 400만 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경영진을 알고 있고 기술을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우수한 CGMP 시설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걸 알고 투자를 했고요. 2014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전이성 신장암에 대해서 462명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3상 임상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맞추지 못하고 임상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18년 말에 뱅크럽시가 되고, 그걸 2019년 2월에 저희가 경매에서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 회사를 가지고 올해 4월에 이탈리아에 있는 포뮬라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하는 것이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에 대한 임상 1상,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이성 신장암에 대한 임상 2B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아르고스가 가지고 있던 다른 파이프라인이 HIV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에서 임상 2상이 끝났고요. 루푸스에 대해서는 임상 1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은
향후에 다시 우리가 재개할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자, 이태리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카식 CD19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이토카인 인듀스 킬러셀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T세포와 NK세포를 같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제형은 알로제닉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제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티슈 매칭이 굉장히 낮아서 한 80% 정도의 모든 백혈병 환자를 30-40개의 서브셋으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여주겠지만 안전성이 굉장히 우수해서 치료 전에 면역 억제가 불필요하고 반복 투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지금 카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싼 비용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입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여기 보신 대로 노바티스나 카이트나 주노 모두 자가 세포를 이용을 하고요. 노바티스는 렌티바이러스를 사용하고 카이트와 주노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이랬을 때 치료 비용이 4억 원 내지 5억 원 되는데 코인면에서 개발하는 제품은 동종 제대열을 이용을 하고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져와서 생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억 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서 현재 카티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는 트랜스포전입니다. 트랜스포전에서 나오는 트랜스포자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진을 자르고 그걸 크로모점에 붙일 수 있는 그런 특이화된 이 특허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트랜스포전은 슬리핑 뷰티 트랜스포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초 혈액이나 제대열로부터 21일간의 배양을 거치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런 리에이전트들이 전부 콤먼합니다. 인터페론 감마라든지 OKT3, 인터로킨 2 이런 것들이고 21일 후에 카시아이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혈액 50cc면 한 50도즈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걸 1억 원으로 치료병을 봤을 때 10,000도즈를 하게 되면 1조 시장이 됩니다. 10,000도즈를 만들더라도 한 10리터, 10리터 정도의 혈액이면은 커버가 되는 그런 제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태리에서 하는 일상을 보면은 알로제닉이고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급성 AL 림프군 백혈병 ALL 사용하고요. 14명에 투여한 데이터 보면 소아가 4명, 성인이 10명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카티는 소아만 되지 성인은 쓰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4개의 제형으로 우리가 임상을 했고요. 제일 낮은 도주는 이거는 처음 엘로제닉을 쓰는 거라 그냥 안전성만 보는 거라서 유효성은 이 3개의 군으로 커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알로제라는 회사가 예전에 카이트의 경영진들이 카이트를 길리아드에 14조 원에 팔고 새로 만든 회사가 알로젠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알로제닉 카티를 개발한 회사고요. 2018년에 상장할 때 2.5조에 상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6.1조 원이고요. 2달 전에 아스코에서 이 사람들이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비호지키슨 림프종에 대해서 22명에 대한 임상 1상 결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4개의 도주를 썼습니다만 제일 낮은 도주는 쓰지 않고요. 완전 반응이 19명 중에 7명, 37%가 나왔습니다. 코이면은 지금 ALL 쓰고 있고 14명에 대해서 컴플리트 리스폰스가 11명 중에 10명, 91%가 나왔습니다. 물론 난 호스킨스 림포마에서 37%면 나쁜 결과는 아니고요. ALL에서 90%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이는 이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2개 다 알로제닉한 셀을 쓰기 때문에 이식 편대 숙주 질환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둘 다 0%입니다. 그리고 인펙션이 알로젠에서는 22명 중에 11명, 50%고 그레이드 3가 있는 반면에 코이면은 0%입니다. 또 인퓨전 리액션도 알로젠이 11명, 50%의 그레이드 3가 있는 데 비해 1명에 7%고요. 2개 다 뉴로톡시티는 없습니다.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을 보면은 여기는 7명, 32%가 있고 그레이드 3가 있는 반면에 코인면은 3명, 21%고 그레이드 1이 2명, 그레이드 2가 1명입니다. 백혈구 감소증이 15명, 68%고 그레이드 3가 있는 데 비해서 코인면은 0%입니다. 또한
이 알로제는 치료 전의 면역 억제 기능을 위해서 anti-CD20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코이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AR-T의 여태까지 나온 결과 중에 이러한 안전성을 보이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말까지 7명 데이터를 추가해서 21명 데이터 나오면은 이걸 내년 초에 아스코나 애쉬에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퍼블리셔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격이 1억 원 이하라고 나오면은 아마 CAR-T 에리어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 프로파일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는 1번 5살짜리, 9살, 1살, 6살 이 소아에서는 전혀 독성이 없고요. 다만 성인들에서 사이토카인 리리즈 신드롬이 그레이드 1에 2명, 그레이드 2가 1명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알다시피 개발 총액을 보면은 카이트가 길리아드에 팔 때 14조에 팔렸고 주노가 셀진에 팔 때 11조에 팔렸습니다. 아래 보시면 카이트가 상장할 때 상장 시가총액은 7,900억인데 그날 종가가 1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M&A일 때 14조 원에 팔렸고요. 주노는 6개월 후에 상장합니다만 그때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에 상장을 하고 그날 종가가 3조 7천억입니다. 이게 11조에 팔립니다. 그 다음에 엘로지는 18년 9월에 상장할 때 2조 5천억 원, 그날 종가가 3조 3천억 원, 현재 6조 1천억 원입니다. 네. 다음에 수정세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오토로고스입니다. 환자의 백혈구를 추출해서 거기서 수정세포를 만들고 환자의 튜머로부터 여기에 튜머 메신저 RNA를 뽑아서 그거를 여기에 집어넣고요. 또 CD4 리간드 mRNA를 집어넣어서 이 CMN001을 만듭니다. 이게 오토로고스 맞지만은 한번 뽑으면은 한 2년 내지 3년 쓸 수 있는 양을 만들기 때문에 끝에 보면 세마이 오토로고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CMN001은 메모리 T셀의 반응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는 것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전이성 신장암에 대해서 임상 2B를 진행하고 있고요. 90명을 하고 있는데 45명은 표준 치료입니다. 전이성 신장암의 표준 치료는 1차 치료는 옵디보 여보이고 2차 치료는 TKI 이니비터인 렘바티닙과 그 다음에 mTOR 이니비터인 에버롤리무스입니다. 여기에 투여군은 1차 치료에서도 CMN001을 같이 투여하고 2차 치료에서도 CMN001을 같이 투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오는 임상 기관들이 MD 앤더슨, 메이오 클리닉, 매스 제너럴 등인데 이미 예전에 임상 3상을 해봤던 병원들이라 이 약을 잘 알고 있고 의사들이 또 잘 친해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은 1차에 옵디보 요보이를 쓰고 거기에 실패하면 4개월 후에 2차 치료를 받는데 여기서 CMN001은 1차 치료 그리고 2차 치료에 꾸준히 같이 들어가서 이 차이를 보이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임뮤노온콜로지에서 새로운 굉장히 각광받는 아마 이 모달리티 나는데요. 작년에 특허를 출원한 것이 보면은 우리가 T셀 베이스드 임뮤노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B셀과 임뮤노글로불린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CMN001은 mTOR 이니비터를 투여 후에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데 이 mTOR 이니비터가 하는 일이 B세포 증식과 IgG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게 T세포의 반응을 상승시키는데 그 이유는 임뮤노글로빈 G와 T세포에 있는 CD16이 개발을 하는데 이걸 결합하게 되면 이것이 암세포를 공격을 못합니다. 다만 IgG를 줄이면 CD16이 오픈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 암세포를 활발하게 죽이는 그런 새로운 활성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모달리티로 해서 우리가 특허를 파일을 했고 이것이 등록이 되면 많은 임뮤노온콜로지 쪽에 이것이 저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임상 3상에서 460명 중에 91명만 mTOR 이니비터를 썼더니 굉장히 이 오버롤 서바이벌 레이트가 길어지더라 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전에 아르고스 임상 3상 대비 우리가 코임뮨의 임상 2상을 프로토콜 변경을 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mTOR 이니비터를 여기는 20% 미만의 환자에만 사용했습니다만은 여기는 100% 환자에 사용을 하고 해서 굉장히 실패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CGMP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하드웨어는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소프트웨어인데 이미 아르고스에서 460명에 대한
글로벌 3상 임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120개 이상의 병원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FDA가 인정하는 임상 3상 배치를 300배치 이상 생산해서 글로벌로 운송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CMN001 신장암과 카식 CD19이 2022년 하반기에 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023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것이 엑시트 플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카식은 알로제닉이고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효성이 굉장히 좋으며 부작용이 낮고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CMN001은 프로토콜을 변경해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또 엔타이튜머 메모리 T셀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은 신장암을 하지만은 다음에 간암이나 폐암 쪽으로 우리가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를 보시면은 현재 알로젠이 6.1조 대비 코이면의 포스트 밸류가 1,75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의도에서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 들어와서 그걸 다 우리가 끊고 약 550억만 가지고 가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면역세포 치료제 기업을 비교해 보면은 A가 녹십자 셀입니다. B는 유틸렉스고요. C는 녹십자 랩셀입니다. 세 회사 공유 시가총액이 한 5천억, 6천억 되는데요. 지금 녹십자 셀은 제품이 하나 있으니까 뭐 이렇다 치고 유틸렉스나 녹십자 랩셀은 T세포나 NK세포 임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카티나 카엔키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임상 들어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코이뮤는 이미 카식에 대한 임상 일상이 거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암에 대한 미국 임상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 이걸 우리가 코스닥에 가져오더라도 미니멈 5천 원 이상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750억이니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23년에 나스닥에 상장할 때는 저희는 이것이 미니멈 1조 원 갈 것이라고 봅니다. 1조가 갈 경우에 SCM의 지분 가치는 2,600억, 2조일 때는 S&P 지분가 5,200억이 되는 이것이 지금 SCM의 주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히든 팩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시장 확대인데요. 우리가 아시아의 쪽은 말레이시아 듀오파마를 통해서 시장을 진출하려고요. 국내는 한독을 통해서 가는 거고 면역항암제는 코이민을 통해서 가고요. 뇌신경계 질환은 이 척수선해성 실조증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에 파킨슨이나 치매 쪽으로도 저희가 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우리 보면은 가장 바이오 벤처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맨파워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에 M&A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CGMP 운영 인력이 다른 어느 국내 회사가 가질 수 없는 인력이 되겠고 파이프라인이 줄기세포 외의 면역세포 또 조직공학을 이용한 셀시트까지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연금이 한 450억 원 지금 현재 코이면 지분가치가 470억이지만은 2023년이 되면은 이것이 미니멈 3천억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정말 SCM 숨어 있는 강자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주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그다음 그걸 키우는 과정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패널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아까 알로젠하고 코이뮨의 카 T셀, CIK T셀 그걸 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나요? 쪽 알로젠의 둘 다 CD19을 타겟하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상당히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코이뮨은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게 무슨 차이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바이러스 쓰는 게 차이가 있고요. 바이러스 사용하는데 우리 바이러스 사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백혈구 감소증 중에는 여기는 이제 이 엔타이 CD20 모노 엔티바디 면역 세포 투여 전에 면역제를 쓰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카티에서 바이러스를 안 쓰는 건 이게 좀 처음 하는 거라 그러면서는 굉장히 좀 유효성도 좋고 안전성에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는 저희가 빠른 시간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르고스에서 이제 덴드리틱셀 가지고 메타스타틱 베널셀 카시노마 임상 연구를 실패를 했는데 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프로토콜을 조금 바꿔가지고 리챌린지 하는데
그 상당히 이 용기 있는 결단. 그런데 실패한 걸 이제 우리가 462명에 대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 보면 이게 실패한 게 세포가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대조군하고 투여군을 보는데 중간까지는 투여군이 굉장히 좋았어요, 효과가. 근데 2018년에 무슨 일이냐? 옵디보 요보이가 신장암의 표준요법을 들어옵니다. 그걸 대조군에 썼더니 대조군이 효과가 너무 좋아져서 그 차이를 많이 못 내고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디자인에는 아예 옵디보 요보이를 우리가 표준 치료에 집어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위험성을 배제해서 훨씬 더 이번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하고 결정은 이병건 대표께서 하신 건가요? 네, 거기하고 저하고 이제 거기 있는 CEO하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혹시 좀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